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나 이글스 FA 선수들, 역대 FA 선수들 명단과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외부 FA 선수들만 이제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최재훈 선수처럼 하나 이글스로 이제 트레이드 돼서 이렇게 뛰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이제 우리와 FA 계약을 체결한 선수 말고 외부 팀에서 뛰던 선수들 우리가 영입한 경우 총 13명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도 있고 13명 누구였지 싶으시기도 할 텐데 한번 영상을 쭉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좋은 기억 속에 있는 선수들 먼저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세 선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근우, 이용규, 정우람. 이 세 선수는 실제로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죠. 2014 시즌을 앞두고 FA 영입을 했던 정근우 선수는 4년간 총액 70억 원 계약을 했었고요. 4년간 무려 494경기를 뛰었어요. 평균으로 봐도 연간 120경기가 넘어갈 정도니까 이 선수가 정말 꾸준하게 4년 동안 돈값을 해줬고 책임감도 있었던 선수고 건강, 본인의 어떤 그런 몸 관리도 굉장히 좋았던 선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간 쌓아 올린 WAR이 무려 17.99예요. 봐도 연평균으로 봐도 한 4.5 정도가 넘어가는 앞으로도 이 정도의 FA 좋은 계약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근우 선수가 요즘 들어 또 그립기는 하네요. 2루수에서 이제 수비도 너무 좋았던 선수고 공격에서도 하나이글스에 그때까지 없었던 어떤 악바리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선수였잖아요. 4년간 타율은 3할 1푼 1이었고 47개의 홈런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을 해줬고 244타점에 도루도 81개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도루가 20개 이상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무붐 FA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정근우 선수는 또 재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FA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정근우, 이용규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면 류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서 가져다준 포스팅 머니를 이 선수들에게는 제법 잘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후에 이제 정근우 선수는 2+1 계약을 따내게 되었었죠. 이용규 선수도 동시에 영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4년도를 앞두고 FA 계약을 했었는데 4년간 총액이 72억 원이었고 398경기를 출전을 했습니다. 이용규 선수는 부상으로 조금 첫 시즌에 2014 시즌에는 조금 결장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아주 충실히 본인의 몫을 해줬던 선수로 기억을 하고요. WAR 역시 4년간 11.06이기 때문에 이용규 선수는 사실 뭐 장타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WAR 어쩔 수 없이 손해가 조금 있고 결장 경기 수도 정근우 선수에 비해서는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용규의 WAR도 경기 출전했던 경기들만 따지고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다. 리드오프로 주로 출전을 하면서 타율도 4년간 3할 2푼 1리를 기록했고요. 도루는 71개입니다. 역시나 지금 하나이글스에 참 부족한 부분들이죠. 띄워줄 수 있는 선수 이 두 명을 FA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아주 쏠쏠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홈런도 4년간 7개, 뭐 장타를 많이 쳐주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중견수 수비가 가능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요즘은 또 그립습니다. 타선에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해줬던 이 두 선수고, 또 이제 2018년에 가을 야구를 갈 때도 이 두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이글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FA 영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2016년도 정우람 선수 FA 영입입니다. 4년간 84억 원, 굉장히 마무리 투수 치고는 굉장히 높은 금액에 계약을 했었고요. 229경기에 등판을 했고 251과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했으니까 연평균 60이닝 이상을 꾸준히 먹어줬던 하나이글스의 불펜의 핵이었죠. 마무리 투수다 보니까 WAR 수치는 야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죠. WAR은 4년간 7.91이었고요. ERA는 2.79, 무려 103개의 세이브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플레잉 코치로 변신을 해서 하나이글스 선수들 이제 코칭하는 것에 더욱더 이제 전념을 하고 계신데 몸 상태가 올 시즌 뭐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존칭을 쓰니까 어색하네. 저보다 어린 선수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만큼 제 마음속에는 정우람 선수에 대한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우람 선수가 뛰던 기간 동안 하나이글스의 뒷문은 정말 철벽 같았다. 2018년 시즌 가을 야구를 이제 진출시켰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고요.
이 세 선수를 살펴봤는데 이 세 선수 이외에도 굉장히 좋았던 FA 영입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FA 영입이었던 2006년도의 FA인 김민재 선수예요. 김민재 선수 역시 4년 동안 14억 받으면서 영입이 되었고요. 무려 458경기를 출전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커리어 내내 거의 유격수로 출전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출장 횟수는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사실 현재 하나이글스 이도윤, 하주석 이런 유격수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사실 이 계약 기간 동안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다. WAR도 4년간 5.26 기록을 했고요. 07-08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4년간 타율은 2할 3푼 5리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06년 시즌에 잘하지 못했고 마지막 이제 은퇴를 하던 09년 시즌에도 전성기가 거의 끝났던 것을 감안하면 07-08 시즌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국가대표로도 이제 WBC에 출전했던 기억이 있죠. 카리스마 있는 선수였고 은퇴할 때까지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죠. 시대적인 걸 감안하더라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2007년도에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 진출을 할 때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었던 유격수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하나이글스는 FA 영입이 미진하다가 이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우람이라든지 정근우, 이용규 이런 선수들 영입하는 과정 속에 다른 FA들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거의 다 실패한 선수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에 권혁 선수가 있었죠. 4년간 32억을 받았고 197경기에 나오면서 근데 권혁 선수는 4년 계약을 했는데 첫 두 시즌에 144경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은 두 시즌 동안 부상 때문에 그리고 부진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전을 못했었죠. WAR도 4년 동안 1.65밖에는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4.72, 홀드 33개를 기록을 했는데 글쎄요, 이제 권혁 선수는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회자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김성근 감독님이 마운드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잘 던졌던 그런 어떤 낭만은 있는 선수인데 이게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이 옳은 계약이었냐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계약이었죠. 권혁 선수가 이제 전성기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권혁 선수와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큰 흑역사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송신영 선수 2012년도에 3년 13억. 앞에 나열한 선수들보다 계약 금액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계약은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뻘짓이었다. 24경기에 나왔고요. WAR은 마이너스입니다.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 2012년 시즌이 끝나고 20인 보호 명단에 묶이지 않으면서 NC로 이제 가게 되죠. NC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생팀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입들이 하나이글스는 없어야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자, 2015 시즌에 송은범 선수입니다. 송은범 선수는 2015 시즌을 앞두고 4년간 34억의 계약을 하게 되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지금 10년 전인데 벌써 이제 연간 거의 10억에 다다른 계약이니까요. 이건 역시나 미친 계약이니까 이게 왜 미친 계약이냐면 이 선수가 그 전에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면서 잘했던 시즌이 딱 두 시즌이에요. 2009년이랑 2010 시즌 두 시즌밖에 없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영입을 했고 심지어 직전 시즌 2014 시즌에 평균 자책점이 7.32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에게 4년 계약에 34억을 안겨줬으니까 하나 프런트는 정말 할 말이 없죠. 이런 계약들, 이런 영입들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 하나이글스의 프런트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솔직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김성근 감독이 혹사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김성근 감독님이 계실 때 이런 계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노장이 되어가고 예전에 보여준 것이 아주 적은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 너무 비싸게 영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자금줄이 막혀버리는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송은범 선수는 2018 시즌에 굉장히 잘 던져줬죠. 그러면서 가을 야구 진출을 견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4년 동안 144경기를 뛰었는데 WAR이 2.70 문제는 뭐냐면 2.70의 WAR을 쌓아놓는 과정에서 2018년 딱 한 시즌 동안 쌓아올린 WAR이 2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년 동안은 거의 WA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활약이 없었습니다. 4년간 ERA는 5.56이었고요. 홀드도 12개인데 이조차도 마지막 시즌에 10개의 홀드를 기록했던 게 전부였죠.
다음 이제 배영수 선수입니다. 배영수 선수 영입도 사실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요. 3년간 21.5억에 영입을 했고요. 3년 동안 68경기, 그중에 57경기를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284.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6.07입니다. 13승을 거뒀고요. 한 시즌 동안 13승 거둔 게 아니라 3시즌에 걸쳐서 13승을 거두게 됐죠. WAR은 1.82.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배영수 선수도 당연히 삼성 라이온즈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 중에 한 명이었지만 2014년도에 평균 자책점이 5.45였거든요. 이 선수를 굳이 3년 보장 계약을 해가면서 이렇게 몇십억의 계약 금액을 안겨주면서 영입할 필요가 하등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이글스가 어리석은 영입들을 많이 했고 이 라비오가가 지금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심수창 선수도 있었죠. 심수창 선수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낭만을 준 선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었고요. 이태양과 오선진 선수도 사실 이제 외부 FA 선수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에서 다른 팀에 갔다가 재영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딱히 조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입한 외부 FA가 이제 최은성 선수, 안치홍 선수가 있는 것인데, 최은성 선수 여론이 안 좋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몸값을 어느 정도는 해줬던 선수고, 안치홍 선수도 이번 시즌에 그래도 그럭저럭 해주고 있죠. 최은성 선수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고 이후에 영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이글스의 지난날의 FA 영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합리적인 영입들을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